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 산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당신의 선한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장.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내 마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25살의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음악을 전공한 그녀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사회초년생입니다. 그녀에게는 한 가지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의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토록 바라던 공연 무대에 설 기회가 찾아왔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기회를 잡은 순간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쁘고 멋진 공연을 펼칠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지만 막상 공연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연습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실수, 조금이라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생기면 그녀는 순식간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내가 괜히 이 기회를 잡았나? 과연 무대에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온갖 걱정과 근심으로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소중했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함께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는 더없이 예쁘고 좋은 동생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그 후배가 자신의 전 남자친구와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본 순간 마음속에 차가운 배신감이 피어오릅니다. 그들이 나에 대한 험담을 한 것도 아닌데 그저 함께 웃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동안 쌓아온 모든 좋은 기억은 사라지고 씻을 수 없는 미움만이 남게 됩니다. 너무 좋았다가 너무 미워하게 되는 이 극단적인 감정, 이 마음의 파도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이에 대해 한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당신만이 겪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본연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부하 직원의 일 처리가 빠르고 훌륭하면 당장은 마음이 놓이고 든든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언젠가 저 친구가 나의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일을 못해서 속을 썩이는 부하 직원은 당장은 골칫거리지만 적어도 나의 자리를 위협할 경쟁자가 될 걱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의 고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친구와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서로에게 소개해 주었다고 합시다. 내가 그 두 사람을 모두 아끼고 신뢰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둘이나 없이도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왜 서운함이 들까요? 너는 나하고만 친해야 해라는 마음은 애초에 둘을 만나게 해준 나의 선한 마음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좋아하게 된다면 그것은 축하해줄 일입니다.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거나 그럴 자신이 없다면 애초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둘이 만나게는 해놓고 친해지지는 않기를 바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욕심이며 그 욕심이 바로 괴로움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과보의 이치,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대가가 있습니다. 좋은 점만 취하고 나쁜 점은 피하고 싶은 마음, 오직 즐거움과 기쁨만이 가득한 삶을 바라는 마음, 그런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들려 한다면 그것은 환각을 좇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2장.
세상은 있는 그대로, 상처받는 것은 나의 마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저는 키가 작아서 친구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스승의 답은 간단명료합니다. 키가 작은 것과 무시당하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중국의 현대화를 이끈 지도자 덩샤오핑은 키가 150cm도 채 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친구들은 그저 키가 작다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것을 나를 무시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열등감이 상대방의 말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누군가 너 키 작다라고 말하면 대신 작은 고추가 맵지 라며 유머로 받아넘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말에 끌려들어가 감정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 형제자매와 다툴 때를 떠올려 봅시다. 어머니는 때로는 내가 형이니까 참아라 라고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동생이 왜 형한테 대들어 라고 하십니다. 어머니는 그저 상황에 따라 중재를 했을 뿐이지만 내 마음속에는 엄마는 늘 형인 나만 나무란다는 상처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에게 유리하게 말씀하신 순간은 기억하지 못하고 유독 나에게 불리했던 순간만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차별하거나 상처 주려는 의도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말하고 행동할 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지는 온전히 나의 몫입니다. 타인의 미성숙함에 상처받기보다 저 친구가 아직 어려서 뭘 잘 모르는구나. 내가 어른스럽게 이해해주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3장. 부당함에 맞서는 지혜. 싸우지 말고 시정하라.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부당함과 불의를 그저 내 마음의 문제로 치부하고 참아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여성이 억울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고용주가 법적으로 떼지 않아도 될 세금을 멋대로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명백히 부당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싸우지 말라는 가르침은 부당함에 굴복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대신 정해진 규칙과 제도를 통해 문제를 시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고용주와 얼굴을 붉히며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나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면 됩니다. 귀찮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러한 노력을 포기하는 것은 착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부당한 관행이 계속되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는 누군가가 거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모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오해하고 심지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며 모함하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함이 나의 사회적 명예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면 명예훼손과 같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상대가 계속 우긴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들의 말 때문에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가 짖는다고 해서 달이 길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내버려 두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킬 것인가.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괴로워하며 상대방을 원망하고 잠 못 이루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것은 오직 나 자신만을 해칠 뿐입니다. 4장.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길을 가다. 마지막으로 내향적인 성향 때문에 고민인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소수의 마음 맞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것을 편안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 특히 부모님은 그의 좁은 인간관계에 대해 걱정하며 안쓰러워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바랍니다.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에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키려 애쓰는 것은 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나의 그릇은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 하면 결국 그릇이 깨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힘들더라도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싫은 사람도 만나보고 불편한 자리에도 참석하며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기 위해 연습하는 것이죠. 둘째, 나의 본성과 기질을 인정하고 내 그릇의 크기에 맞는 삶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임을 받아들이고 소수의 깊은 관계에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자신의 깜냥, 즉 가르마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과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희로애락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긴 여정입니다. 기쁘다고 너무 들뜰 것도 없고 슬프다고 너무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고 모든 고통 속에는 성장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풀어주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작은 지혜의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 산책이었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평온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 산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당신의 선한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장.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내 마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25살의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음악을 전공한 그녀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사회초년생입니다. 그녀에게는 한 가지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의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토록 바라던 공연 무대에 설 기회가 찾아왔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기회를 잡은 순간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쁘고 멋진 공연을 펼칠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지만 막상 공연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연습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실수, 조금이라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생기면 그녀는 순식간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내가 괜히 이 기회를 잡았나? 과연 무대에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온갖 걱정과 근심으로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소중했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함께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는 더없이 예쁘고 좋은 동생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그 후배가 자신의 전 남자친구와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본 순간 마음속에 차가운 배신감이 피어오릅니다. 그들이 나에 대한 험담을 한 것도 아닌데 그저 함께 웃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동안 쌓아온 모든 좋은 기억은 사라지고 씻을 수 없는 미움만이 남게 됩니다. 너무 좋았다가 너무 미워하게 되는 이 극단적인 감정, 이 마음의 파도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이에 대해 한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당신만이 겪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본연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부하 직원의 일처리가 빠르고 훌륭하면 당장은 마음이 놓이고 든든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언젠가 저 친구가 나의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일을 못해서 속을 썩이는 부하 직원은 당장은 골칫거리지만 적어도 나의 자리를 위협할 경쟁자가 될 걱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의 고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친구와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서로에게 소개해 주었다고 합시다. 내가 그 두 사람을 모두 아끼고 신뢰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둘이나 없이도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왜 서운함이 들까요? 너는 나하고만 친해야 해라는 마음은 애초에 둘을 만나게 해준 나의 선한 마음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좋아하게 된다면 그것은 축하해줄 일입니다.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거나 그럴 자신이 없다면 애초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둘이 만나게는 해놓고 친해지지는 않기를 바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욕심이며 그 욕심이 바로 괴로움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과보의 이치,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대가가 있습니다. 좋은 점만 취하고 나쁜 점은 피하고 싶은 마음, 오직 즐거움과 기쁨만이 가득한 삶을 바라는 마음, 그런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들려 한다면 그것은 환각을 좇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2장. 세상은 있는 그대로, 상처받는 것은 나의 마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저는 키가 작아서 친구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스승의 답은 간단명료합니다. 키가 작은 것과 무시당하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중국의 현대화를 이끈 지도자 덩샤오핑은 키가 150cm도 채 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친구들은 그저 키가 작다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것을 나를 무시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열등감이 상대방의 말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누군가 너 키 작다라고 말하면 대신 작은 고추가 맵지 라며 유머로 받아넘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말에 끌려 들어가 감정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 형제자매와 다툴 때를 떠올려 봅시다. 어머니는 때로는 내가 형이니까 참아라 라고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동생이 왜 형한테 대들어 라고 하십니다. 어머니는 그저 상황에 따라 중재를 했을 뿐이지만 내 마음속에는 엄마는 늘 형인 나만 나무란다는 상처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에게 유리하게 말씀하신 순간은 기억하지 못하고 유독 나에게 불리했던 순간만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차별하거나 상처 주려는 의도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말하고 행동할 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지는 온전히 나의 몫입니다. 타인의 미성숙함에 상처받기보다 저 친구가 아직 어려서 뭘 잘 모르는구나. 내가 어른스럽게 이해해주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3장. 부당함에 맞서는 지혜. 싸우지 말고 시정하라.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부당함과 불의를 그저 내 마음의 문제로 치부하고 참아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여성이 억울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고용주가 법적으로 떼지 않아도 될 세금을 멋대로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명백히 부당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싸우지 말라는 가르침은 부당함에 굴복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대신 정해진 규칙과 제도를 통해 문제를 시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고용주와 얼굴을 붉히며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나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면 됩니다. 귀찮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러한 노력을 포기하는 것은 착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부당한 관행이 계속되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는 누군가가 거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모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오해하고 심지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며 모함하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함이 나의 사회적 명예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면 명예훼손과 같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상대가 계속 우긴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들의 말 때문에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가 짖는다고 해서 달이 길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내버려 두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킬 것인가.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괴로워하며 상대방을 원망하고 잠 못 이루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것은 오직 나 자신만을 해칠 뿐입니다. 4장.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길을 가다. 마지막으로 내향적인 성향 때문에 고민인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소수의 마음 맞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것을 편안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 특히 부모님은 그의 좁은 인간관계에 대해 걱정하며 안쓰러워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바랍니다.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에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키려 애쓰는 것은 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나의 그릇은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 하면 결국 그릇이 깨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힘들더라도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싫은 사람도 만나보고 불편한 자리에도 참석하며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기 위해 연습하는 것이죠. 둘째, 나의 본성과 기질을 인정하고 내 그릇의 크기에 맞는 삶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임을 받아들이고 소수의 깊은 관계에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자신의 깜냥, 즉 가르마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과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희로애락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긴 여정입니다. 기쁘다고 너무 들뜰 것도 없고 슬프다고 너무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고 모든 고통 속에는 성장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풀어주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작은 지혜의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 산책이었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평온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 산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당신의 선한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장.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내 마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25살의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음악을 전공한 그녀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사회초년생입니다. 그녀에게는 한 가지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의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토록 바라던 공연 무대에 설 기회가 찾아왔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기회를 잡은 순간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쁘고 멋진 공연을 펼칠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지만 막상 공연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연습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실수, 조금이라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생기면 그녀는 순식간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내가 괜히 이 기회를 잡았나? 과연 무대에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온갖 걱정과 근심으로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소중했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함께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는 더없이 예쁘고 좋은 동생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그 후배가 자신의 전 남자친구와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본 순간 마음속에 차가운 배신감이 피어오릅니다. 그들이 나에 대한 험담을 한 것도 아닌데 그저 함께 웃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동안 쌓아온 모든 좋은 기억은 사라지고 씻을 수 없는 미움만이 남게 됩니다. 너무 좋았다가 너무 미워하게 되는 이 극단적인 감정, 이 마음의 파도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이에 대해 한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당신만이 겪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본연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부하 직원의 일 처리가 빠르고 훌륭하면 당장은 마음이 놓이고 든든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언젠가 저 친구가 나의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일을 못해서 속을 썩이는 부하 직원은 당장은 골칫거리지만 적어도 나의 자리를 위협할 경쟁자가 될 걱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의 고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친구와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서로에게 소개해 주었다고 합시다. 내가 그 두 사람을 모두 아끼고 신뢰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둘이나 없이도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왜 서운함이 들까요? 너는 나하고만 친해야 해라는 마음은 애초에 둘을 만나게 해준 나의 선한 마음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좋아하게 된다면 그것은 축하해줄 일입니다.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거나 그럴 자신이 없다면 애초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둘이 만나게는 해놓고 친해지지는 않기를 바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욕심이며 그 욕심이 바로 괴로움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과보의 이치,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대가가 있습니다. 좋은 점만 취하고 나쁜 점은 피하고 싶은 마음, 오직 즐거움과 기쁨만이 가득한 삶을 바라는 마음, 그런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들려 한다면 그것은 환각을 좇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2장. 세상은 있는 그대로, 상처받는 것은 나의 마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저는 키가 작아서 친구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스승의 답은 간단명료합니다. 키가 작은 것과 무시당하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중국의 현대화를 이끈 지도자 덩샤오핑은 키가 150cm도 채 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친구들은 그저 키가 작다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것을 나를 무시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열등감이 상대방의 말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누군가 너 키 작다라고 말하면 대신 작은 고추가 맵지 라며 유머로 받아넘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말에 끌려들어가 감정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 형제자매와 다툴 때를 떠올려 봅시다. 어머니는 때로는 내가 형이니까 참아라 라고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동생이 왜 형한테 대들어 라고 하십니다. 어머니는 그저 상황에 따라 중재를 했을 뿐이지만 내 마음속에는 엄마는 늘 형인 나만 나무란다는 상처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에게 유리하게 말씀하신 순간은 기억하지 못하고 유독 나에게 불리했던 순간만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차별하거나 상처 주려는 의도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말하고 행동할 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지는 온전히 나의 몫입니다. 타인의 미성숙함에 상처받기보다 저 친구가 아직 어려서 뭘 잘 모르는구나. 내가 어른스럽게 이해해주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3장. 부당함에 맞서는 지혜. 싸우지 말고 시정하라.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부당함과 불의를 그저 내 마음의 문제로 치부하고 참아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여성이 억울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고용주가 법적으로 떼지 않아도 될 세금을 멋대로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명백히 부당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싸우지 말라는 가르침은 부당함에 굴복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대신 정해진 규칙과 제도를 통해 문제를 시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고용주와 얼굴을 붉히며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나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면 됩니다. 귀찮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러한 노력을 포기하는 것은 착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부당한 관행이 계속되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는 누군가가 거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모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오해하고 심지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며 모함하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함이 나의 사회적 명예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면 명예훼손과 같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상대가 계속 우긴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들의 말 때문에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가 짖는다고 해서 달이 길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내버려 두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킬 것인가.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괴로워하며 상대방을 원망하고 잠 못 이루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것은 오직 나 자신만을 해칠 뿐입니다. 4장.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길을 가다 마지막으로 내향적인 성향 때문에 고민인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소수의 마음 맞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것을 편안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 특히 부모님은 그의 좁은 인간관계에 대해 걱정하며 안쓰러워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바랍니다.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에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키려 애쓰는 것은 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나의 그릇은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 하면 결국 그릇이 깨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힘들더라도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싫은 사람도 만나보고 불편한 자리에도 참석하며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기 위해 연습하는 것이죠. 둘째, 나의 본성과 기질을 인정하고 내 그릇의 크기에 맞는 삶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임을 받아들이고 소수의 깊은 관계에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자신의 깜냥, 즉 가르마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과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희로애락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긴 여정입니다. 기쁘다고 너무 들뜰 것도 없고 슬프다고 너무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고 모든 고통 속에는 성장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풀어주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작은 지혜의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 산책이었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평온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 산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당신의 선한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장.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내 마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25살의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음악을 전공한 그녀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사회초년생입니다. 그녀에게는 한 가지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의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토록 바라던 공연 무대에 설 기회가 찾아왔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기회를 잡은 순간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쁘고 멋진 공연을 펼칠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지만 막상 공연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연습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실수, 조금이라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생기면 그녀는 순식간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내가 괜히 이 기회를 잡았나? 과연 무대에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온갖 걱정과 근심으로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소중했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함께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는 더없이 예쁘고 좋은 동생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그 후배가 자신의 전 남자친구와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본 순간 마음속에 차가운 배신감이 피어오릅니다. 그들이 나에 대한 험담을 한 것도 아닌데 그저 함께 웃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동안 쌓아온 모든 좋은 기억은 사라지고 씻을 수 없는 미움만이 남게 됩니다. 너무 좋았다가 너무 미워하게 되는 이 극단적인 감정, 이 마음의 파도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이에 대해 한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당신만이 겪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본연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부하 직원의 일 처리가 빠르고 훌륭하면 당장은 마음이 놓이고 든든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언젠가 저 친구가 나의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일을 못해서 속을 썩이는 부하 직원은 당장은 골칫거리지만 적어도 나의 자리를 위협할 경쟁자가 될 걱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의 고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친구와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서로에게 소개해 주었다고 합시다. 내가 그 두 사람을 모두 아끼고 신뢰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둘이나 없이도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왜 서운함이 들까요? 너는 나하고만 친해야 해라는 마음은 애초에 둘을 만나게 해준 나의 선한 마음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좋아하게 된다면 그것은 축하해줄 일입니다.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거나 그럴 자신이 없다면 애초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둘이 만나게는 해놓고 친해지지는 않기를 바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욕심이며 그 욕심이 바로 괴로움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과보의 이치,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대가가 있습니다. 좋은 점만 취하고 나쁜 점은 피하고 싶은 마음, 오직 즐거움과 기쁨만이 가득한 삶을 바라는 마음, 그런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들려 한다면 그것은 환각을 좇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2장. 세상은 있는 그대로, 상처받는 것은 나의 마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저는 키가 작아서 친구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스승의 답은 간단명료합니다. 키가 작은 것과 무시당하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중국의 현대화를 이끈 지도자 덩샤오핑은 키가 150cm도 채 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친구들은 그저 키가 작다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것을 나를 무시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열등감이 상대방의 말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누군가 너 키 작다라고 말하면 대신 작은 고추가 맵지 라며 유머로 받아넘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말에 끌려 들어가 감정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 형제자매와 다툴 때를 떠올려 봅시다. 어머니는 때로는 내가 형이니까 참아라 라고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동생이 왜 형한테 대들어 라고 하십니다. 어머니는 그저 상황에 따라 중재를 했을 뿐이지만 내 마음속에는 엄마는 늘 형인 나만 나무란다는 상처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에게 유리하게 말씀하신 순간은 기억하지 못하고 유독 나에게 불리했던 순간만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차별하거나 상처 주려는 의도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말하고 행동할 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지는 온전히 나의 몫입니다. 타인의 미성숙함에 상처받기보다 저 친구가 아직 어려서 뭘 잘 모르는구나. 내가 어른스럽게 이해해주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3장. 부당함에 맞서는 지혜. 싸우지 말고 시정하라.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부당함과 불의를 그저 내 마음의 문제로 치부하고 참아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여성이 억울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고용주가 법적으로 떼지 않아도 될 세금을 멋대로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명백히 부당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싸우지 말라는 가르침은 부당함에 굴복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대신 정해진 규칙과 제도를 통해 문제를 시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고용주와 얼굴을 붉히며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나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면 됩니다. 귀찮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러한 노력을 포기하는 것은 착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부당한 관행이 계속되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는 누군가가 거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모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오해하고 심지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며 모함하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함이 나의 사회적 명예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면 명예훼손과 같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상대가 계속 우긴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들의 말 때문에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가 짖는다고 해서 달이 길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내버려 두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킬 것인가.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괴로워하며 상대방을 원망하고 잠 못 이루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것은 오직 나 자신만을 해칠 뿐입니다. 4장.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길을 가다. 마지막으로 내향적인 성향 때문에 고민인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소수의 마음 맞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것을 편안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 특히 부모님은 그의 좁은 인간관계에 대해 걱정하며 안쓰러워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바랍니다.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에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키려 애쓰는 것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나의 그릇은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 하면 결국 그릇이 깨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힘들더라도 자신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싫은 사람도 만나보고 불편한 자리에도 참석하며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기 위해 연습하는 것이죠. 둘째, 나의 본성과 기질을 인정하고 내 그릇의 크기에 맞는 삶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임을 받아들이고 소수의 깊은 관계에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자신의 깜냥, 즉 가르마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과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희로애락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긴 여정입니다. 기쁘다고 너무 들뜰 것도 없고 슬프다고 너무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고 모든 고통 속에는 성장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풀어주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작은 지혜의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 산책이었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평온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 산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당신의 선한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장.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내 마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25살의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음악을 전공한 그녀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사회초년생입니다. 그녀에게는 한 가지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의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토록 바라던 공연 무대에 설 기회가 찾아왔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기회를 잡은 순간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쁘고 멋진 공연을 펼칠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지만 막상 공연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연습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실수, 조금이라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생기면 그녀는 순식간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내가 괜히 이 기회를 잡았나? 과연 무대에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온갖 걱정과 근심으로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소중했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함께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는 더없이 예쁘고 좋은 동생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그 후배가 자신의 전 남자친구와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본 순간 마음속에 차가운 배신감이 피어오릅니다. 그들이 나에 대한 험담을 한 것도 아닌데 그저 함께 웃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동안 쌓아온 모든 좋은 기억은 사라지고 씻을 수 없는 미움만이 남게 됩니다. 너무 좋았다가 너무 미워하게 되는 이 극단적인 감정, 이 마음의 파도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이에 대해 한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당신만이 겪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본연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부하 직원의 일 처리가 빠르고 훌륭하면 당장은 마음이 놓이고 든든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언젠가 저 친구가 나의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일을 못해서 속을 썩이는 부하 직원은 당장은 골칫거리지만 적어도 나의 자리를 위협할 경쟁자가 될 걱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의 고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친구와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서로에게 소개해 주었다고 합시다. 내가 그 두 사람을 모두 아끼고 신뢰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둘이 나 없이도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왜 서운함이 들까요? 너는 나하고만 친해야 해라는 마음은 애초에 둘을 만나게 해준 나의 선한 마음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좋아하게 된다면 그것은 축하해줄 일입니다.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거나 그럴 자신이 없다면 애초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둘이 만나게는 해놓고 친해지지는 않기를 바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욕심이며 그 욕심이 바로 괴로움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과보의 이치,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대가가 있습니다. 좋은 점만 취하고 나쁜 점은 피하고 싶은 마음, 오직 즐거움과 기쁨만이 가득한 삶을 바라는 마음, 그런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들려 한다면 그것은 환각을 좇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2장. 세상은 있는 그대로, 상처받는 것은 나의 마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저는 키가 작아서 친구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스승의 답은 간단명료합니다. 키가 작은 것과 무시당하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중국의 현대화를 이끈 지도자 덩샤오핑은 키가 150cm도 채 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친구들은 그저 키가 작다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것을 나를 무시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열등감이 상대방의 말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누군가 너 키 작다라고 말하면 대신 작은 고추가 맵지 라며 유머로 받아넘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말에 끌려들어가 감정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 형제자매와 다툴 때를 떠올려 봅시다. 어머니는 때로는 내가 형이니까 참아라 라고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동생이 왜 형한테 대들어 라고 하십니다. 어머니는 그저 상황에 따라 중재를 했을 뿐이지만 내 마음속에는 엄마는 늘 형인 나만 나무란다는 상처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에게 유리하게 말씀하신 순간은 기억하지 못하고 유독 나에게 불리했던 순간만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차별하거나 상처 주려는 의도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말하고 행동할 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지는 온전히 나의 몫입니다. 타인의 미성숙함에 상처받기보다 저 친구가 아직 어려서 뭘 잘 모르는구나. 내가 어른스럽게 이해해주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3장. 부당함에 맞서는 지혜. 싸우지 말고 시정하라.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부당함과 불의를 그저 내 마음의 문제로 치부하고 참아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여성이 억울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고용주가 법적으로 떼지 않아도 될 세금을 멋대로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명백히 부당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싸우지 말라는 가르침은 부당함에 굴복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대신 정해진 규칙과 제도를